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리소설의 역사를 바꾼 정말 전설적인 작품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때는 1930년대, 그러니까 순수한 논리 퍼즐이 최고였던 그 황금기 시절에 독자들의 머리에 그야말로 도전장을 던진 작품이에요. 자, 이 질문 한번 보시죠. 1932년에 나온 소설 X의 비극이 우리한테 던지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빽빽하는 만원전체 안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많은데 감쪽같이 살해될 수가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이게 말이 돼? 싶죠?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불가능한 공개 살인 사건인데요. 배경은 어디냐? 바로 정신없이 바쁜 뉴욕 한복판입니다. 여기서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범죄가 일어나죠.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때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 뉴욕의 전차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피해자는 주식 중개인 할리 롱스트리트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전차 안에서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쑥 넣더니 그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사인은 뭐였을까요? 바로 독살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범행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완벽한 범죄죠. 아니, 그럼 대체 뭘로 죽였을까요? 여기서 범인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흉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거예요. 니코틴 독을 잔뜩 바른 아주 작은 바늘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코르크공. 범인은 이 북적이는 전차 안에서 이걸 피해자 주머니에 슬쩍 넣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군중 그 자체를 밀실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창의적인 흉기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평범한 탐정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정말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 소설을 쓴 작가들은 사실 엘러리 퀸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탐정을 이미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드루리 레인이라는 인물을 엘러리 퀸과 그야말로 정반대 인물로 설정합니다. 퀸이 젊고 에너지 넘치고 뭐랄까 현대 뉴욕의 지성 그 자체였다면 드루리 레인은 완전히 달라요. 은퇴한 셰익스피어 배우 출신의 아주 고전적이고 연극적인 인물이죠. 바로 이겁니다. 드루리 레인은요, 나이가 60살이고 평생을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노배우예요. 그런데 1928년에 청력을 완전히 잃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약점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왜냐? 소리를 못 듣는 대신 상대방의 입술을 읽는 독순술의 대가가 된 거죠.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아요. 그에게 범죄 사건이란 뭐 그냥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는 가장 정교하고 잘 짜인 인간 드라마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드루리 레인의 세계는 이 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도 정말 독특하거든요. 뉴욕 경찰의 썸 경감이 그의 천재성에 의존해서 사건을 의뢰하고요. 퀘이 씨라는 변장의 달인인 충직한 조수도 있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바로 그의 집입니다. 이름부터가 더 햄릿이에요. 허드슨 강변에 있는 중세시대 성인데 그냥 성이 아니라 뭐랄까 엘리자베스 시대의 작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정말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작품 뒤에 숨어있는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정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을 쓴 바너비 로스는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필명이었죠. 진짜 작가는 누구냐? 바로 앞서 말했던 엘러리 퀸을 창조한 사촌지간 프레데릭 다네이와 맨프레드 리였습니다. 아니, 왜 굳이 다른 이름을 썼을까요? 자기들 이름, 그러니까 엘러리 퀸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시장에 자기들 책만 너무 많아 보이는 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마음껏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X의 비극이 작가들의 커리어에서 정확히 어떤 시점에 나왔는지 딱 알 수 있어요. 바로 제1기, 1929년부터 35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지독할 정도로 논리적인 퍼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작가가 독자한테 자, 나랑 한번 머리 싸움 해보자 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적인 퍼즐 게임에는 아주 신성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페어플레이 원칙인데요. 이건 작가랑 독자 사이에 맺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예요. 작가는 독자에게 모든 단서를 공평하게 다 보여준다.
그래서 독자고 탐정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다. 이런 거죠. 반칙은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비극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범인은 뉴욕의 대중교통을 무대 삼아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 장소를 보세요. 처음엔 전차, 그 다음엔 페리, 마지막엔 기차.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대중교통 수단들은 당시 대공황 시대를 살아가던 뉴욕 시민들의 불안한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범죄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그 시대의 공포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들의 거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바로 다잉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드루리 레이는 이렇게 밀었어요. 인간의 지성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맑고 명료해진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남기는 메시지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순수한 진실이라는 거죠.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인이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비엔나 설탕 이야기예요. 비엔나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총에 맞았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옆에 있던 설탕 그릇에 손을 푹 찔러 넣습니다. 경찰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탐정은 딱 알아차립니다. 아, 하얀 설탕 결정. 이건 시각적으로 코카인이랑 비슷하잖아. 결국 그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범인은 코카인 중독자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상징을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짜릿한 부분, 지적인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과연 드루리 레이는 이 암호 같은 마지막 단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세 번째 희생자가 기차에서 죽어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검지랑 중지를 교차시켜서 만든 X자 모양. 이걸 본 경찰은 당연히 알파벳 X인가? 아니면 범인 이름의 이니셜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죠. 하지만 우리의 드루리 레이는 그 단순한 모양 너머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 돋는 논리 추리가 시작됩니다. 무려 36페이지에 걸쳐서 레이는 자신의 추리를 펼쳐나가는데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 손가락 모양은 알파벳 X가 아니다. 저건 바로 로마 숫자 10을 뜻하는 X다. 그리고 이 숫자 10은 바로 피해자의 사업 파트너였던 존 드위트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결국 범인의 정체는 처음부터 모두의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X의 살인이 아니라 X의 비극인 겁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존 드위트가 그냥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그 배경에는 한 인간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간 아주 깊고 처절한 복수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에 휩쓸린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32년에 나온 이 오래된 소설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작품이 남긴 거대한 유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의 비극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총 4권으로 이루어진 드루리 레인 비극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었죠.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실험적으로 변해요. 특히 두 번째 작품인 Y의 비극은 시리즈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요. 마지막 작품은 정말 장래의 규칙을 깨부수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특히 일본 미스터리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거의 본격 추리소설의 교과서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일본의 신본격 미스터리라는 장르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유명한 작가인 아리스가와 아리스는 월광게임 Y의 비극 88이라는 제목으로 직접적인 존경을 표하는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X의 비극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순수한 논리 힘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드라마를 파헤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탐정이 신문 기사만 읽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스쳐 지나가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